또 다른 원인들을 조금 통계적으로 나온 거 한번 볼까요? 예. 가족 간의 이 변화를 조금 더 살펴보면 동거에 대한 태도가 있습니다. 동거에 대한 태도가 62%, 남자들은 62%, 여자들은 57% 동거가 괜찮다,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꼭 결혼할 필요 없다. 좋으면 동거하면 된다. 이게요, 남자들은 62%라는 게 어떤 의미죠? 10명 중에 6명 이상이 그냥 동거하는 것도 좋다, 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여자들은 조금 떨어지지만 57%예요. 그리고 이게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걱정이 많죠. 여러분들 자녀들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자녀들은요, 그게 걱정거리가 아니에요. 뭐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이제 세대 차이고, 이런 세대의 가치관 차이 때문에, 가족에 대한 관점의 변화 때문에 이제 가족 안에서의 충돌이나 마찰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사 분담. 여러분들은 가사를 분담해야 된다는데 동의하세요? 동의하시죠, 그죠? 공평하게 분담해야 된다는 것이 전체의 62%예요. 아니야, 가사는 분담하는 게 아니라 가사는 말 그대로 가사니까 아내가 주도를 해야 된다. 34%, 34.8, 약 35%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평 분담이 추세예요. 사람들은 공평하게 분담해야 된다는데 현실은 10명 중 20%, 10명 중에 2명만 공평 부담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공평하게 분담 안 한다는 거죠. 실제에 들어가면. 그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고, 그게 또 뭐가 된다? 갈등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남편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지금 오늘은 일하고 들어왔으니까 피곤하니까 좀 봐줘.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 충돌이 되고 피하려고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어땠어요? 여러분들 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젊을 때 남자 형제가 부엌에 들어오면 엄마가 뭐라고 말하는지 기억나세요? 남자들은 부엌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얼쩡거리지 마 이러고 쫓아냈어요. 왜냐면은 집안에 부엌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남자들이 남자답지 못하다, 사내답지 못하다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풍토가 옛날에는 있었어요. 그게 사실은 지금 젊은 세대에서는 거의 없다시피 없지만은 그래도 어른들 세대는 그게 아직도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연세 같은 분들은 가사 일을 도운다는 것 자체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정말 힘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안 해야 될 것을 하고 있을 정도니까 내가 얼마나 아내에 대한 애정이 깊고 아내를 많이 사랑하는지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아내들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나이 든 사람이 가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부모 부양. 부모 부양은 부모들은 자녀가 돌봐야 된다, 또는 가족이 그러니까 돌봐야 된다는 것은 22%에 불과해요. 61%, 약 평균적으로 62%는 가족도 돌봐야 되겠지만 가족이 전적으로 돌보는 게 아니라 정부나 사회가 함께 돌봐야 된다. 이거는 뭐죠? 요양시설을 정부가 만들어야 되고 사회적인 어떤 그런 세금이나 이런 것들도 부담을 정부가 해야 된다. 가족은 어떻게 보면 정서적인 부분에서는 부양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겠지만은 경제적인 거나 어떤 제도적인 것은 국가나 사회가 해야 된다. 이것이 61%, 약 62%의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가족이 돌봐야 한다는 생각 점점 감소 추세예요. 이 감소 추세라는 건 뭘 말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노후를 맞이할 때는 가족들의 돌봄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한다는 신호예요. 국가가, 사회가 돌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요양원이나 그런 어떤 시설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마음 준비를 점점 해가야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지금 벌써 61%면은요, 아마 가면 갈수록, 해가 거듭되면 갈수록, 한 5년만 지나도 이게 아마 80% 올라갈 거예요. 지금도 주변에서 제가 그런 일을 가끔씩 듣거든요. 어르신들은 60대, 70대, 80대들은 요양원이나 이런 데를 시설로 생각하기 때문에 되게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직도 요양원이 우리나라에서는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시설이라기보다 그냥 수용시설 같은 느낌을 주는 때가 언론을 통해서도 점점 보도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그냥 뭐 수민제를 줘서 재우느니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한다든지 뭐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아직도 요양원의 시설에 대한 그런 개념을 지우기가 힘든 것도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연세 있는 분들은 왠지 거기에 간다는 것이 버려진다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나를 내친다는 느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싫어지는 거죠. 정서적으로 나를 뭐라 그럴까요? 밀어내는 것 같은 느낌. 외톨이로 만드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런 어떤 전환기에서 상당히 갈등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인들을 안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가족의 어떤 이런 흐름들이나 가족에 대한 개념 이것이 이제 달라지는 어떻게 보면 와중에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지금 연세 있는 분들 아마 50대 60대 있는 분들은 다 동의하실 수 있는 내용인데 예전에는 내가 그렇게 부모님들에게 효도를 다음으로 한다는 것은 통장에다 저축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떠나고 내가 부모 세대가 되면 자녀들이 나를 이렇게 봉양을 하고 나를 돌볼 거라는 것이 문화적인 어떤 전통 안에서 굳어진 모습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에게 옛날에는 효도를 하고 잘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을 요양원에 보낸다는 것을 자녀들 입장에서도 용납이 잘 안 됐어요. 지금 아마 여러분들 안에서 그게 있을 거예요. 요양원에 보낸다는 것은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아니면은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으면 모신다가 아마 여러분들 마음 안에도 아직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런 문화 안에 우리가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녀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부모님들에게 최대한 모든 걸 투자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자녀들은요, 여러분들에게 투자할 마음 별로 없어요. 사회적인 흐름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 나는 열심히 막 저축을 해놨는데 얘들이 나를 이 통장을, 비운 통장을 얘들이 채워줘야 되는데 통장은 텅 비게 되는 세대가 지금 세대예요. 지금 40, 50대, 60대, 70대 세대가 될 수가 있다는 거. 어쩌면은 이제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더 힘든 그런 것을 감내해내야 될, 그게 어쩌면 이제 자녀들과 사이에서 갈등의 요인으로 많이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미리 염두에 두면은 이 갈등을 어떻게 좀 더 효과적으로 풀어갈까 하는 것도 우리가 배워놓는 게 아마 필요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내가 가기 싫다고 내가 갈등이 커지면은 의절하는 상태가 또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부모 부양도 훨씬 이제 줄어든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갈등의 원인 중에 하나가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가치관의 변화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생각하는 방식이나 사고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전에 옳았던 게 지금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담배 피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거리에서 보면은 옛날에는 길거리에서 젊은 사람들이 담배 피우다가 어른이 지나가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도 설명없이 감춰요. 근데 지금은 왜 감춰야 되지? 감춘다고 담배 피우는 걸 모르나? 다 아는데.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좋고 나쁘고의 개념이 아니라 달라진다는 걸 우리가 현실을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간단하게 보면은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비민주적인 젠더 문화, 성문화의 차이가 있었어요. 자, 한번 구체적으로 볼까요? 노인 부양이나 상속이나 가사, 명절, 제사, 가족 이런 것에서 남녀가 공평했어요? 아니면 차별이 있었어요? 차별이 있었죠. 비민주적이라는 거예요. 공정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해요. 그래서 사회에서는 제도가, 법이 점점 남녀 평등 쪽으로, 공평한 쪽으로 법이나 제도는 개선되고 있어요. 상속만 가도 어때요? 법적으로는 어때요? 아들, 딸 구별 안 하고 다 똑같이 자녀로서 그거를 기준을 같이 만들어가요. 평등하게 맞춰가는데, 사회 제도나 법은 평등하게 맞춰가는데 아직 우리 안에 마인드는 뭐예요? 여러분들은 상속할 때 누구한테 더? 아들한테 더. 그리고 아들 중에서도 누구한테 더? 맏아들. 이런 개념이 아직도 있다면은
나는 꼰대구나 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요, 지금 젊은 세대들, 그러니까 결혼해서 막 지금 이제 결혼한 세대들이나 이런 아이를 막 아직 어린 아이들 가지고 있는 세대들은요,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도 평등하게 교육을 시키고 남녀 차별을 안 두려고 그런다. 그러면 이 세대들은 상속이나 제사나 집에서 어떤 명절을 지냈다 이런 거를 구분 없이 아마 평등하게 할 거예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부모 세대에서 평등하지 못한 비민주주의인 그런 걸 받아들이기가 쉬우냐 하면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을 거라고. 그런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필요해요. 지금 젊은 세대가 문제가 있거나 나빠서가 아니라 변화되고 있는 사회를 짧은 시간 안에 그 변화를 아주 빠르게 경험하다 보니까 내가 바뀌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 문화 안에서 지금 젊은 세대의 문화 안에서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잖아요. 문화 안에서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하고 알아차리는 게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의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평등과 공정에 대한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어른 말은 들어야지 이렇게 말하면은 아이들이 왜 어른 말을 들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어른이니까 이렇게밖에 뭐 대답할 게 별로 없죠. 그게 근거도 없고 논리도 없는 거예요. 우기는 겁니다. 요즘 젊은 세대나 아이들은요, 민주적인 토론을 하는 방식을 배우고 있어요. 싸움으로써 어른이 이기고 아이가 뭐 지고 이 개념이 아니라 어른은 말하고 아이는 듣고 이 개념은 이제 사라졌어요. 토론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합리적이고 그리고 좀 더 좋은 결론을 내리기 위한 대화가 필요한 것이지 어른 말은 무조건 옳다고 믿고 듣고 따르는 이런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걸 뭐냐 하면은 위계적인 관계. 지금 우리는 기본적으로 서열 문화였어요. 어른과 아이, 남녀, 노소 이걸 가지고 서열을 많이 지었잖아요. 장유, 유서. 그 문화는 이제 끝났다고 보시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내가 잘 모른다 해서 말을 놓아하거나 반말을 하면은요 아주 기분 나빠해요. 싸울 수 있어요. 욕도 먹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서로 존중해야 되는 문화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사회적으로 뭔가 계급이 높다 해서 높여주는. 그런데 지금 미국이나 이런 서양에서는 보면 어때요? 대통령을 부를 때도 대통령님, 각하 이게 없어요. 미스터 뭐 이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에게 붙이는 거하고 똑같이 붙여요. 평등 문화라는 거. 지금 세대가 이런 가치관으로 평등 가치관, 공정 가치관으로 가요. 그래서 나이가 있기 때문에 계급이 높기 때문에 뭐가 직위가 있기 때문에 뭐가 너보다 위에 있다는 이거 젊은 세대는 안 받아들여. 젊은 세대들이 힘들어하는 게 직장 생활을. 아직도 우리나라 직장은 위계가 뚜렷하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있지만은 마음속으로는 갈등이 엄청 많아지고 그렇게 힘들어지는 어떤 그런 삶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젊은 세대에서 우리가 볼 게 뭐냐면 가치관 안에서 뭐냐면 개인주의예요. 예전에는 개인이라는 게 없어요. 지금 아마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50대, 60대, 70대 되시는 분들은요. 가족 안에서 개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면은 왠지 이기적인 사람 같고 나만 챙기는 사람 같아가지고 그래요. 우리 소장님도 가끔씩 그러거든요.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은 그냥 부모님한테 미안하대요. 왠지 나만 먹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충분히 동의가 된 게 뭐냐면 수도원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집에보다 먹는 게 훨씬 나았어요. 근데 그게 한 1년 가더라고요. 부모님은 지금 이렇게 못 먹고 계신데 나만 이렇게 잘 먹어도 돼? 네. 이게 뭐냐 하면은 늘 공동체의 한 구성원의 안에서 생각을 했지 한 멤버로 생각을 했지 내 개인으로 생각을 안 했다고.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 젊은 이제 새로운 세대들은요, 새로운 문화는 뭐냐면 개인의 탄생이라고 말할 정도로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공동체 생각은요, 두 번째 자리예요. 내가 살아남아야 뭔가를, 내가 가족을 위해서도 뭔가를 하고 사회나 직장을 위해서도 뭔가를 하는 거지.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가족이 뭔 소용이 있고 직장이 무슨 소용이 있고 사회가 무슨 소용이 있고 나라가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이게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올 때는 그러니까 저도 60대 중반 뭐 70대를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는 개인을 드러내거나 개인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그 문화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왕따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문화 안에서 자라왔고 그게 당연시 되었지만은 지금 문화는 개인을 떳떳하게 주장하기를 요구하는 사회예요. 그래 네가 원하는 건 뭔데? 네가 바라는 건 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한번 얘기해봐라. 이것이 요즘 문화에서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어떤 문화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대 때 그 관점으로 또박또박 자기 생각 얘기 다 하는 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말대꾸 한다고. 이제 갈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른들이 그 생각한다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은 어른 앞에서는 자기 생각 얘기 안 하고 그냥 묻어두는 거죠. 그렇다고 생각이 없냐? 있어요. 자기 의견은 있어요. 근데 갈등하기 싫으니까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말할 때 나중에 갈등을 다룰 때 말하지만 갈등을 잠재시키거나 억압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문제 자체가 해결되어서 좋은 관계가 되지는 않는 거죠. 갈등은 해결돼야 돼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요, 잠재되거나 억압되어 있으면은요, 그냥 겉으로 확 폭발은 안 하지만 사람들이 서로 정서적으로나 관계적으로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마음을 서로 나누지 않게. 외로워지는 거죠. 한 집에 살아. 오늘날 아마 많은 가족들이 이런 그 뭡니까 잠재해놓고 또는 억압해두기 때문에 가족 안에서 뭔가 자꾸 이렇게 서로 간에 가족 안에 있어도 외로워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 하나 쭉 그냥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이 가정이라고 할 때는요 결혼을 통해서 시작이 될 때 그 결혼 생활이 이어지는 하나의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이 뭐냐 하면은 결혼 초기에는요 결혼하기 전과 결혼 초기는 누구나가 처음 경험해보는 거잖아요. 새로운 경험이나 새로운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갈등할 수 있는 소지가 훨씬 높아져요. 그리고 첫 임신, 출산 이것도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그럴 때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때 갈등의 소지들이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자녀 입학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의 취직도 마찬가지. 자녀의 이성교제, 자녀의 결혼, 첫 손자녀 출산 이런 것도 다 뭐죠? 퇴직, 건강과 부양, 또 갱년기 이런 것들도 갈등의 소지들을 항상 안고 있는 변화의 어떤 그런 단계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변화의 단계도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의 모습과 다르기 때문에 그 다름을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 인간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다 보면 왜 그렇게 되는데 하고 비판하거나 그걸 부정적으로 바라보거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은 내가 지금 이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또는 갈등을 경험할 수 있는 소지가 더 많다는 것을 미리 알아차리시면은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네. 자, 이런 갈등의 원인들이나 갈등의 어떤 단계에서 오는 가능성이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것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또 가정마다 다른 요인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여기서 얘기는 안 했지만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또 다른 어떤 다양한 어떤 변화들로 인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앉아서 뭐 하는 거, 성격 문제, 그 안에서 어떤 인품의 문제들 이런 것들도 갈등의 요인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족마다 다양할 수 있는 건데 이 다양한 거를 우리가 하나씩 다룰 수 있는 거는 소그룹이나 개인 상담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이 프로그램에서는 아무래도 조금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그런 방법으로 이 갈등을 앞으로는 어떻게 이제 해결하고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이제 다뤄보겠습니다. 자, 한 주간 동안요, 집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 집이나 또는 내가 겪고 있는 갈등의 유형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생각 안 해보고 싶으시면은요,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막 강요하면은 또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갈등이 일어나겠죠. 그죠? 자유롭게 선택하시라고. 그 다음에 이 갈등에 나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우리 집의 가족들은 갈등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그냥 한번 가볍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 집에서의 갈등의 원인, 또는 나는 뭐가 제일 갈등일지, 이런 것들의 갈등의 원인도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네, 오늘은 조금 그 가치관에 대한 부분, 환경적인 부분의 원인에 대해서 갈등을 좀 많이 다뤘는데요. 여러분들이 한국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한국말 배우려고 엄청 노력하지 않으셔도 그냥 한국말이 습득이 되죠. 그리고 만약에 미국에 있었으면은 영어 배우려고 무지 노력하지 않아도 영어가 그냥 습득이 될 거예요. 그게 이 사회가 주는, 이 사회와 문화가 주는 우리 가정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관을 좀 많이 보신 거는 내가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않든 나는 이런 문화의 흐름, 이런 사회 변화의 흐름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받았던 영향과 다른 세대가 받고 있는 영향이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다름 때문에 누가 맞고 틀렸다, 잘하고 못하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다름 때문에 우리는 갈등, 오른쪽으로 도는 것과 왼쪽으로 도는 것이 얽혀가지고 뭔가 뒤섞여가지고 뭔가 어지러울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뤘던 것들을 해서 내가 의식하지 못했지만 우리 사회는 이렇게 변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 가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좀 알아차리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는 그럼 진짜 이 갈등, 구체적으로 내가 겪는 갈등, 구체적인 갈등의 원인들 이런 것들로 조금 더 안으로 세분화해서 들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지났네요. 다음 주 화요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봬요.